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자 지금 좌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. 이완규가 심지어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하면서 무슨 내란 혐의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흔역을 막았던 것보다 더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. 법제처장을 했는데 법제처장이 무슨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. 윤 대통령과 계엄 해제를 한 다음 날 만났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말이죠, 여러분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완규라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우리는 마흔역 같은 사람은 들어가고 저 사람은 좌파 공산주의 추종자인데 저 사람이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. 차명진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전향 안 했답니다. 차명진 전 의원한테 저 마흔여기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. 차명진이가 국회의원 할 때 말입니다. 그래서 저 시위 전력 같은 것 때문에 저 마흔여기가 법관 임기 재임용 하는 거, 법관도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합니다. 무조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. 거기에서 좀 위태로우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권 실세니까 좀 힘 좀 써달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차명진 그 당시 의원이죠. 의원이 그럼 두 가지를 약속해라. 두 가지를 해라. 하나는 니들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웠니 그때. 아마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인민노련 쪽에 있던 저 마흔역 쪽에서 이 서노련에 있던 차명진한테 그 시위와 관련해서 뭔가 누명을 썼는가 봐요. 그거 사과하라. 두 번째, 너 전향했다고 공무원이 얘기를 해라. 차명진 의원은 그 당시 이제 뭐 우리 보수의 의원이니까 내가 너 도와주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흔역한테 너 과거에 공산주의 추종했지만 지금은 전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라.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마흔역은 법관 재임용이 돼서 법관을 계속하더라.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이죠. 차명진 의원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차명진도 운동권 아닙니까? 그런데 저 마흔여기가 운동권 후배라는 거죠. 그것도 과 후배라는 겁니다. 그것도 같은 학교, 같은 과 후배. 그러면 뭐 잘 알죠. 2년 후배다. 그러면서 마흔역은 아직도 전향하지 않았다. 즉 공산주의 추종자, 종북주사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완규는 부천지청장은 검사입니다. 그리고 법제처장이었는데 무슨 내란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국무위원도 아니고 뭐 군인도 아니고 무슨 내란을 했다는 겁니까? 법제처장이.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번 계엄 해제한 다음 날 만났다는 거, 뭐 가까우니까 만났겠죠. 아마 상의를 하기 위해서. 또 법제처장이니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통령이 문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겠죠. 그럼 법제처장이야 대통령이 좀 보자고 하니까 간 건데 그걸 지금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내란 혐의 피의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왜 헌법재판관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지금 무산시키려고 민주당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죠. 이거는 단순하게 뭐 이완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이완규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우파 검사 출신 그리고 윤 대통령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 이거를 이제 막으려는 겁니다. 제대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? 헌법재판소가 중요하구나. 헌법재판소가 여차하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구나. 여차하면 국무위원도 탄핵시킬 수 있구나. 그래서 헌법재판소 한 명의 가치가 이게 중요하구나.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마흔역하고 정계선 이 두 명은 이제 확실하게 좌파죠. 이제 문영배하고 이민선은 나갈 거니까. 근데 나머지 김복형, 정정미, 김형두, 조한창, 정영식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 뭐 좌파로 갈 수도 있고 우파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.
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도 저 좌파를 집어넣어야지 윤 대통령 편 확실한 우파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. 혹시 지들도 탄핵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. 이래가지고서 말이죠. 이 헌법재판관들을 자기 구미에 맞는 적어도 완전 우파는 아닌 이런 사람으로 채워넣고 싶은 거죠. 또 하나는 말이죠. 지금 문영배하고 이미설이가 4월 18일 나가잖아요. 그럼 빨리 임명하는 게 맞죠. 지들은 마흔역 임명하라고 그렇게 난리 떨면서. 근데 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. 아,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이가 그때 가서 임명하면 되는데 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. 아, 그때는 말이죠.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보고 최상목 보고 왜 임명하느냐고 난리 떨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됩니까? 지명하면 안 돼요? 임명하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지들 유리할 때는 지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떼깡 쓰고 그런 겁니다. 한덕수 권한대행. 근데 결단을 잘 내렸어요. 한덕수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한덕수 대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. 그럼 한덕수는 왜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까요? 한덕수도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. 그럼 두 사람 다 완전히 마흔역 같은 사람으로 집어넣는다고 칩시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마흔역 정계선 이런 사람으로 집어넣는다고 칩시다. 그러면 두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집어넣으면 네 사람이 되는 거야. 9사람 중에 네 사람을 완전히 빨간색으로. 그런 다음에 김영도 나가고 또 나가잖아요. 정영식 나가잖아요. 거기다가 그때도 또 국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든지 완전히 빨간 사람.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라 완전히 빨간 사람. 그러니까 마흔역 같은 사람. 정계선 같은 사람. 이런 사람만 집어넣으면요.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뭐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무슨 말이냐. 이재명이가 나중에 무슨 법률도 만들 거 아니에요. 지금 170석 아니에요. 지금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법률은 어쨌든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럼 어떤 법률을 만들더라도 양곡법, 뭐 노란봉투법 그거보다 더한 어떤 법률을 만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우연히 날 이유가 없잖아. 완전히 빨간 사람으로 다 집어넣으면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 오케이 할 거 아니야. 그걸 노리는 거예요. 그럼 합법적으로 완전히 체제가 전복돼요. 그냥 국회에서 170석을 내세워가지고 법률안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들이 행정권까지 차지하면 다 그냥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우연법률 심판처청 들어가도 다 그거 합헌이야 다 망치 때려버리고 그럼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상속세 80% 그 다음에 토지 공유제 토지 가진 사람 다 몰수 돈 조금씩 주고 몰수 그래서 토지는 이제 개인이 갖지 못한다. 중국식으로 중국이 토지는 개인이 갖지 못하잖아요. 건물만 뭐 70년 임차 뭐 이런 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완전히 인민 사회주의로 그냥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니까요. 그래서 헌재를 지금 장악하려는 거야. 헌재 장악하려는 것이 지금 저 시도가 사악하기 그지없는 겁니다.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 결단 정말 잘하셨습니다.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. 저들이 뭐라고 하든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. 밀고 나가면 됩니다.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덕수 재발견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응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.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 막아야 됩니다. 강시엽 TV입니다.